691쪽 가나까 목갈라나 경서 맞지마니까야 107경입니다. 가나까 목갈라나 경은 우리 정형구들이 쭉 계속 나오는데 이 정형구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 수행 내지 불교 실천의 수행의 어 일반론 뭐 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실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수행하지? 라고 하면은 뭐 관악과 목갈라경을 봐라 하면은 쭉 그걸 절차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참조할 만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앞에 우리가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 같은 경우에는 무색 처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영감을 주게 했다면은 관악과 목갈라경은 이제 불교 입문자들 내지는 불교 수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쭉 과정을 거치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후대에 생긴 이런저런 주장에 대해서 조명해 보는 것이 좋지, 아니고 후대에 생긴 것만 가지고 들으면은 불교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지는 또 진정한 수행을 못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읽어봅시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 있는 동쪽 원림의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다. 녹자모 위삭가라는 위삭가 부인, 위삭가라는 여인이 시아버지를 자이나 교도에서 불교도로 뭐냐면 교화하면서 그 시아버지가 야 그냥 불교를 제대로 알고 믿고 믿은 이후로 참 너를 나의 어머니처럼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여인에게 붙여진 별칭이 녹자모입니다. 녹자의 어머니라는 자의 어머니.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내 엄마처럼 모시 너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 대단한 여인이죠. 또 이 일화를 또 이야기를 하면은 뭐 긴데 생략합시다. 녹자모 강당에 그래서 그 사와띠 제타와나가 이제 아주 부처님의 hul법 공간으로서 가장 탁월했다면은 녹자모는 뭐 제타오나 다음으로 탁월한. 그래서 불교가 사와띠 즉 코살라국에서 굉장히 융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약간 이제 후대에 이제 그려진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락과 목갈라나 바라문이 세존을 뵈러 갔다. 그래서 이 뭐 가나까 뭐 주에도 나오지만 가나까라는 게 이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회계사입니다. 돈 정리하는 사람. 필요했겠죠? 우리나라 돈 버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농사 지으면 맨마지기 짓느냐. 그러니까 맨마지기가 그거잖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말이 밭을 갈아서 논을 갈아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게 한 마지기 같으면은 몇 마지기 짓느냐 이거였지만 인도는 몇 마지기겠어요. 저기서 저까지 끝이 안 보이겠어요. 땅이 크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수학하고 계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뭐 후대에 인제 우리 간다라 지역에서 동서양 문명이 만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동서 문명의 교류의 장벽에 북인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개하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돈 말고 화폐 말고 그런 재무 관리. 세존을 뵙고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아서 안악과 목갈라나 바라무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2번 보따마 존자시여, 마치 이 녹자모 강당을 짓는데도 계단의 마지막 부분까지 짓는 순차적인 공부지음과 순차적 실천. 그러니까 녹자모 강당은 2층이었거든요. 2층에 계단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맨 꼭대기부터 만들 수는 없지. 이때부터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차적인 공부지음.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덕금 수행이 있듯이 바라문들에게도 순차적인 공부 지음과 순차적 실천과 순차적인 도덕금이 있으니 바로 성전의 공부에 관한 것입니다. 바라문한테도 절차가 있겠죠. 모든 세상에 절차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 쌀 넣고 물 넣고 하면 밥 됩니까? 그래서 쌀을 적당하니 불려 가지고 물을 찰랑찰랑하게 맞춰 가지고 탁 밥을 해야 밥이 그것도 또 뜸도 적당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제 그 절차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모르면요. 대학 다닐 때 실명을 이야기해도 걔가 뭐 이거 영상을 볼 일이 없으니까 현숙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현숙 있네. 아 쏘리, 쏘리, 쏘리. 현숙이 걔는 정현숙이야. 현숙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애들은 후배들은 왜 그 남자 선배를 갖다 형이라 부르는지 몰라. 근데 인제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뭐 큰 일을 하고 있는 자기가 밥을 해 먹었는데 자기가 밥을 하겠대. 그래서 '야 얘들이 철들었다.' 그래도 막 어 밥을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해줄 생각을 해서 참 후배가 그러니까 얼마나 푸근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참 있다가 밥이 안 되는 거야. 가 보니까 쌀만 잔뜩 씻어 가지고 밥통에 꽉 채워 가지고 씻은 쌀을 밥통에 꽉 채워 가지고 또 밥통에 뭐 스위치를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르지도 않고 탁 넣어 놓은 거야. 그래서 씻은 살 보관소도 아니고 그냥 현숙이 막 소리 질러 가지고 불러 가지고 "야 이놈아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밥이 되느냐."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너 밥 해 봤냐?"니까 한 번도 안 해 봤대. 그때만 해도 기약이 컸죠. 집에서 얼마나 기약이 컸겠어요. 걔 집 청계천에서 뭐야 금붕어 어? 상점을 했는데 동대문 가면 그 도매로 금붕어 있잖아요. 막 크게 해 가지고 하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을 했는데 어쨌든 딸 기약이 키웠겠지. 내가 인도 철학과를 다니는 그 밥도 못하는 인도 철학이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놀란 적이 있습니다. 순차적인 거 내지는 이게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익숙해지려는 것도 그게 순조롭게 수순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날 한꺼번에 번쩍하고 나타나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도 물론 천재적인 사람들이 전문 분야에 있을 수 있으나 전문 분야에 있을 수 있으나 왜 안 그렇지? 베토벤은 꼭 커피를 6 알을 갈아 먹었 6알 해 가지고 그걸 갈아 가지고 커피를 내려 먹었다네. 그 여러분 6알 맞을 거야. 6 알인가 8 알인가 그냥 근데 여러분 6알 하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맛없죠. 그죠? 예. 근데 커피가 그때 얼마나 겠는데 커피 마실 수 있다는 거면 대단한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아까웠겠어. 그래 탁 그만큼만 갈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 예전에 아니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 집에서 댁에서들 어릴 때 클 때 고기 구워 먹었어요. 푹 끓여 가지고 고기를 그것도 잘게 줘서 그래 가지고 큰아들한테 좀 넣 떠 주고 이래 먹었어요. 나중에는 그냥 맨 밑에 애는 그냥 그 고기 지나간 국물만 그냥 이야기하다가 순차적인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오토마 존재시야. 이들 궁수들에게도 역시 순차적인 공부지원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덕금이 있으니 바로 활 쏘게 가는 거. 그렇죠. 활 쏘는 것도 순차적으로 잘 오토마 존재시야. 회계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저희 회계사들도 순차적인 공부지원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덕금이 있으니 계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마 존자시여 저희들이 제자를 받아들이면 처음에 다음과 같이 헤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도 이게 또 도제 양성이 그 머리 깎는 이발소에도 해당돼 가지고 옛날 이발 기술 배우려면은 3년 동안 머리 감겼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미용 학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머리 감기고 그다음 절차 착착착착 해 가지고 이게 머리 말려 주고 그다음에 해 가지고 인제 가위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게 일본 문화인데
그런 또 문화인데 일본이 이제 그렇게 도제 양성을 하죠. 그래서 가업으로 인제 어떻게 혈연 관계로 일본은 성이 내려가는 거 아니죠. 그 업으로 성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 혈연의 아들이라도 이 업을 이어받지 못하면 그 성을 못 따릅니다. 성을 주도. 그러니까 가업으로 성이 쭉 내려서 어떤 가문은 이게 전문인 이렇게 되는 게 또 일본식의 도제. 그래서 뭐 그 동네는 한 100 년쯤 뭐 해야 잘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이제 제일 답답한 게 요즘 그거지. 100년 동안 하고 있는. 여러분 100년 해야 되겠어요? 당장 잘 되는 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이 헤매는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뭐 어느 분야의 부분에서는 좋게 보였는데 좀 전반적으로 창조적 세상이었어는 예 좋은 또 덕목도 안 될 수 있는 참 묘하죠, 그런 것도. 자 보통화 전제시에 저희들이 세대를 받아들이면 처음에 다음과 같이 헤아리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로 된 것, 둘은 둘로 된 것, 셋은 셋으로 된 것, 넷은 넷으로 된 것, 다섯은 다섯으로 된 것, 여섯은 여섯으로 된 것, 일곱은 일곱으로 된 것, 여덟은 여덟로 된 것, 아홉은 아홉으로 된 것, 열은 열로 된 것. 이렇게 저희들은 100가지도 헤아리게 합니다. 인도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9구단인데 걔들은 뭐 17단인가 뭐 19단인지 뭐 그런다 하죠. 그죠? 헤아리게 합니다. 오타마 전자시야. 그쪽에는 그렇게 필요할 거야. 우리는 9980일만 돼도 80일까지 뭐 할 일이 잘 없었거든. 근데 거기는 뭐 워낙 계산할 게 많으니까 뭐 부담까지 안 하겠어요. 오타마 전시요. 이 법과 율에서도 이와 같이 순차적인 공부 지원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은 바 법을 체계화시키는 데 굉장히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은 법수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 체계화의 흔적 체계화의 흔적들. 우리가 대표적인 체계화 가르침의 체계화의 내용이 37 가지 보리분법 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예,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단. 이게 37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고 심지어 뭐냐면은 숫자로 해 가지고 안보따르니까 니까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이야기한 게 둘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치면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요거다. 둘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셋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한 그런 경들도 이어졌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잘 어 기억나게 할까 해서 주제별로 모은 게 우리의 쌍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맞지만은 중간길이 의 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실은 니까야라고 하죠. 니까야는 부집. 그래서 부집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예 전승하기 좋게끔 편집되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전승하기 좋게 편집된 형태. 그래서 순차적이고 절차를 하고 기억할 만하고 의미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많이 부처님께서도 고려했고 제자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런 니까야나 내지는 아비달마의 전통을 또 쭉 이어간 거겠죠. 한번 바라문이여 이 법과 율에서도 이와 같이 순차적인 공부 지원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을 설명할 수 있다. 바라문이여 마치 능숙한 말조련사가 혈통 좋은 멋진 말을 얻으면 가장 먼저 말로 하여금 입에 재갈을 부는 일부터 익숙하게 한 뒤 나머지 일을 익숙하게 하듯이 이 뭐 말들 짐승들한테 재갈 물리는 게 참 어렵죠.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벌떡벌떡 뛰어 가지고 그걸 하는 조련하고 하는 것들 보면 인간참 대단한 거야. 예. 지 알아서 조련된 개라는 동물을 옆에 끼고 살면서 참 조련하기 힘든 예? 우리 어릴 때 가 보면은 동물원 가면은 언제 동물원 가 봤는데 동물원 가면은 그 뭐야 돌고래들 고래들 그죠? 그거 뭐 그냥 훈련시켜 가지고 그게 먹는 거 주고 뺏고 이래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잖아. 가지고 오면은 그래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인간들 참 대단합니다. 별일을 다 하고. 그 막 호랑이 옛날 서커스 다 놓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보면 아유 야생동물 옆에서 막 개가 큰 것만 달래들어 내가 아찔아찔한데
그와 같이 열에도 길들여야 할 사람을 얻으면 가장 먼저 이와 같이 길들인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개를 잘 지내라. 빠띠목가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여 머물러라. 빠띠목가 이게 옆에서 갈로 이고 개목 돼 있죠. 빠띠목차 해서 이제 개목 우리가 발생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게 이제 개목 빠띠목차에다. 그 빠띠목자 팔도 음망에 에서 그 바라이체 지난번에 중재 이야기했죠, 그죠? 절대 이거는 수행자가 하는 거 사람이 저지르면은 참 그 죄의식 내지는 그게 삼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게 살도 음망입니다. 살도 음망이라는 게 여러분들 남 생명 뺏는 거잖아요. 남이 내가 왜 훔쳐요? 남이 소중하게 이거 주기 싫은 거 뺏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여자들 겁탈하는 거는요. 뺏는 거죠. 그죠? 정계를 뺏는 거지. 그러면은 거짓말은 뭘 뺏는 거야? 거짓말을 진실을 뺏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진실뿐만 아니라 남의 진실마저도 빼앗게 되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이 거짓말에는 우리가 네 가지 예? 망어, 기여, 양선, 악어, 악구하는 것들 이 네 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그다음 진실을 뺏는 거예요. 진실. 진실을 빼앗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소위 이야기해서 거짓말하면은 내 이야기로 거짓말해요. 남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신은 가만히 괜찮아. 거짓말이 통상 그렇습니다. 남의 진실을 빼앗는 거. 이 사람은 잘못하면 모함 당하게 되잖아요. 위험한 거죠. 그게 걸리면은 나오기 힘들게 되는 거죠. 저지르면 안 되지. 그래서 빠띠목차의 단속으로. 근데 왜 그걸 빼앗아요? 이익되니까. 탈생하면 이익되죠. 우리 아니 과거서부터 전쟁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전쟁도 무슨 전쟁이죠? 저게 돈 때문에 하는 건 자본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뭐 왜 프랑스, 영국이 참여도 안 할 건데 항공모함이나 전진 배치를 하느냐면은 이때까지 그 걸프만에 대한 지배력이 있거든요. 프랑스, 영국이 과거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지고 있던 지배력이 자원 전쟁이었어요. 그 지배력이 참 자기들은 유지하고 싶죠. 왜냐면은 유럽이라는 나라는 영국 브렌트 말고는 석유가 안 납니다. 그 석탄의 시대는 지나가도 한참 전에 지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서 어 원유를 확보하느냐 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으르렁으르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 거죠. 그 과거에는 전쟁이 일으키면요. 그쪽 정복해 가지고 그쪽 물자 다 가져오는 거잖아. 사람까지 가져오죠. 노예로. 사람까지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게 탈생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익 때문에 하거든.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남을 죽여서라도 상대를 죽여서라도 하는 것.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종렬 박사 뭐 교대 연주대에서 연주하면서 방생 갔다고 바닷가가 물고기 풀어줬다는데 여러분 자연산 고기를 풀어줬겠어요? 양식 물고기를 풀어줬겠어요? 이 아줌씨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엄동설안에 물고기 풀어주면 다 그래 죽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물고기는요 다 먹는 겁니다. 뭐 그쪽 가가지고 살아남지 못하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마음 방생한다는 마음을 내가 뭐 모르진 않으나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그 정도에 있어서 살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인간 문화에서 항상 있는 살생, 도둑질. 옛날 도둑질 하면은 요즘이야 살짝 담 넘어가지고 예? 원래 가져다 오는 도둑질이지만 그전에는요. 강탈이지. 폭력이 항상 일어나고 그래서 가진 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서 약탈하는 것이기 도둑질도 굉장히 폭력적인 것에 해당되고 이게 좀 거짓말로 따지면은 여러분 예? 힘 있는 놈이 거짓말하는 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편들어주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 바뀌는 걸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은 막 하루에 10,000번 더 말 바뀌잖아. 근데 걔 입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면 주식이 그냥 몇 포인트 올라갔다 몇 포인트 있다는 거 참 속상하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다 그렇고 욕망적 이익을 가지고 그 욕망을 딱 멈추게 하는 아주 강제적 이 계율을 지켜 단속하며 머물러라.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으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세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삶의 자세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해 보는 것이 공부입니다. 이 삶의 자세가 내가 아니비셀 신이가 경량성이라고 했잖아요. 내 자세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세지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세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경량성 그렇게 버릇지어져 있고 그렇게 몸 동작을 어 하고 있고 그렇게 항상 사고방식의 절차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경향성을 딱 띠고 있거든. 그게 이제 자세입니다. 근데 그 자세가 뭐냐면은 잘못되는데 강제적으로 막는 것이 계율이지만은 항상 자세는 강제적으로 막는다고 했을 때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꾸면 자세가 바뀌어요. 그 태도는 뭐냐면은 심리적 방향을 해요. 태도. 심리적. 그러니까 태도가 그 사람이 사익적이라면은 어떤 귀한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자리는 어울려요. 사익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마저 훼손돼요. 그 자리마저도 훼손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치 경전에 예? 아니 여러분 칼이라는 거를 요리사가 쓰면은 예? 거기 대고 조각가가 쓰면은 조각품이 나오지만은 도둑놈이 쓰면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종이에 향을 싸는 거나 생선을 싸는 거나 종이가 달라지듯이 그게 뭐냐면은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나는데 자세와 태도는 항상 경향성에 따라서 해오던 패턴대로 추구를 하게 돼 있는 게 태도인데 그러면 자세를 바꿔야 되는 자세는 멈추고 계율로 태도의 방향을 바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태도는 심리적 방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른 행실과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온 그러한 행실과 그다음에 행동 영역 이 추구하던 영역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허물을 발견하면 불교 공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며 그래서 '어이구 내가 이런 뭐냐면은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라고 내 스스로가 알게 되면은 '뭐야 내가 생활 습관이 예 문제임을 탁 덜컥 알아서 참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유 어떻게 하다가 욕지거리를 그렇게 배웠는지. 입 열었다가 말 마침표 찍을 때까지 욕을 계속하고 살았는데 그냥 고등학교 1 학년 때 법당 가 가지고 정구업체는 한마디 하는 다음부터 이상하게 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수리수리 이게 대단한 진언인가 봐. 수리수리 마수리 했는데 친구들이 나보고 다 변했다고. 물론 전급진흥학까지 그랬겠어요. 목탁 잡고 내가 쳐보고 했을 때 이 종교 입문 부처님 가르치면 입문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렇게 차이가 탁 나는지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모르고 그 상태에 인제 부처님 불교를 내 종교로 삼고 딱 보니까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내가 기회를 맞고 싶어요. 내가 기회를 맞고 싶고 '아 내가 저랬구나.' 생각해서 굉장히 암울합니다.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그때 많이 속상하고 그 속상함 때문에 참 의기소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참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작은 허물이라는 게 내가 일상으로 썼을 때는 그게 큰 허물이라 안 보였거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작은 게 아무래도 두려움을 보고 학습 계목을 받아지며 공부지어라. 그래서 학습 계목 내가 아직 익히지 못한 것들은 그렇게 수습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차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로 그렇게 잘 뭐냐면 사람들하고 맞추면은 우리가 계율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 욕망을 저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 단체 생활을 할 때 대중 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계율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뭐냐면은 공부하는 게 예 좋겠죠. 자 바라문이여 그 비구가 계를 잘 지니며 박디목하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지내고 바른 행실과 바른 행동의 영역을 갖추며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고 학습 계목을 받아지며 공부지으면 열에는 더 나아가 그를 다음과 같이 길들인다.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 했을 때 여기 딱 들어가지고 우리가 법당에서 불교 공부를 딱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전에 다니는 게 익숙해지니까 그렇지만은 전혀 생경한 사람들 오면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게 쉽지 않지. 이 분위기에 좀 익숙해지려면 그다음에 이제 귀에 들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좀 알 것 같아 가지고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구나.'라고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귀로 들으면 잘 들립니까? 이것도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래도 언어를 조금 알아가려면은 '난 내일부터 이제 그냥 난간에 부딪힐 건데 부산 보살들이 뭐 들어봤겠냐고 하면은 내 난간에 부딪힐 건데 그 수로를 익숙해지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온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색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요. 어. 듣습니다. 색수, 상, 행식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 돼요 안 되지. 아리비설심이 색성향 미쳤고 그거 왜 하는데? 마음속으로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내 생활에 도움되게 예? 아주 그냥 그 좀 역설적인 패러독스 있는 도트는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법회 때는 그렇게 합니다. 법회 때는 노보살님도 많고 하니까 실없이 우스갯소리도 좀 하는 편이고 하지만은 우리 경전에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따박따박 하면은 참 참기 힘들죠. 안 듣던 개념들이 막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오라 비구여 그대는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켜라." 하면서 눈으로 형색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말고 전체상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상, 세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래는 구분상 돼 있는데 가로로 관을 세자 써 가지고 세상이라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고상한 개념같이 생각하는데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는데 대충대충 보는 것이 예? 내가 보아 오던 습관대로 대충 보는 것을 뭐냐면은 표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대충 봐요. 한 일부만 봐 가지고 마치 다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따져보는 것 이렇게 요거 저거 따지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별것도 아닌가 이거 하나 보고 마치 그것이 과일 봐라 전체인 양 예? 이야기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표상과 세상을 가지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대충 보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예? 사소한 것이 마치 전체인 양 보면서 대충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서 내 사량의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많은 사고방식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일 그거지. 예. 충청도 사람들 느리다. 충청도 사람 느려요. 생각이 많아요. 안에 보면 빨라요. 여러분, 느리다는 건 행동이 느리다는 거지. 생각이 많다는 건요. 생각이 그냥 단순히 많겠어요. 생각을 말을 빨리 하는 거야. 빨리 하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요. 빨라요. 생각 없는 거예요. 생각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 빠르고 느리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과일반할 일도 아니죠. 아니죠. 아이 사람은 그냥 성품 따라갑니다. 성품 따라가는 가고 그냥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 참이 서로서로 도모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류로 이렇게 나뉘는데 어떻게 세상 변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어릴 때는 협조가 잘 됐거든. 그게 우리 교육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큰 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익이 없잖아. 학생들이 저거 이익 따질 게 뭐 있겠어. 해봐야 학점 잘 받는 거. 근데 뭐 저는 불교과를 나왔기 때문에 불교과에서 학점 잘 받아 승부를 할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우리 선생들 보니까 교수들이 됐잖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무슨 뭐 교수 돼 가지고 무슨 성불할 것도 아니고 인격적 단련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했을 때 그거에서 초월해 있었는데 보고 따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뭐 아주 소수였고 큰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자라나서 이렇게 서로 불교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익이 없어요. 자기 이익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냥 싸워 가지고 원수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바뀌는 거죠, 이익에 따라서. 그래서 대면대면 볼 수도 있고 그냥 작은 부분이 마치 전체인 양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취하지 마라.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는가라는 자기 객관화를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객관화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의 구조 내지는 이야기를 할 때 기능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찌따 마노 지지다냐 미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찌따는 직기라 그랬죠. 정보. 정보가 있다면은 정보가 그냥 있는 상태가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도 햇빛이 좀 났잖아요. 그죠? 3 월이고 그런 3월 되어서 이렇게 날씨가 약간 온화해지고 햇빛이 났을 때라는 정보는 지금 내 마음에 가지고 있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 이 정보로 오늘 봄날인데 날씨가 어떤가.' 했을 때 그게 사량입니다. 사량. '아 그래서 오늘 날은 조금 구름이 있지만 그래도 포근한 날이네.'라는 것이 식에서 일어나는 거. 직 결정해 가지고 '아 이렇구나.'라고 결정적인 마음. 그래서 마음에 정보가 있다면은 마음의 정보를 헤아리는 것이 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식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야기를 왜 해 드리느냐. 에 불교 공부 중에서 중요한 공부가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이야기는 예 내 마음을 누가 봐? 내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나 다 있는 그래서 여기서 반조할 수 있는 회광반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회광반조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니까 있다. 마음의 정보에서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어떤 상태로 내가 인식해 가지고 결정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사량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량하는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회광반조하는 능력이. 내 생각을 그것조차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량이라는 마노라는 능력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무념무상하잖아요. 무념무상. 그러니까 무념무상이라는 것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객관화해서 내 마음을 보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무념의 자리지. 내가 예? 아유 좀 지금 내가 좀 전에 화낸 마음을 보고 있다면은 내가 화낸 마음을 보고 있는 자리는 화를 안 낸 자리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리는 지금 무념무상이지. 예?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념무상을 잘 활용해야 되겠지. 사람들은 무념무상을 활용해요. 화낼 때 화내고 화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는 것은 유념유상이잖아. 자꾸만 화낸 것을 기억으로 끌고 가고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지편 끌어모으는 건 유념유상이지. 유념유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해결돼요. 문제는 더욱더 악화돼. 문제는 더욱더 악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회광반조할 수 있는 능력이 무념무상의 자리인데 사람들은 무념무상을 알면서도 잘 개발시키질 않아. 그걸 개발시켜야 생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무념무상이 절대가 아니고 그래야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요게 인제 대승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경전을 잘못 읽다가 무념무상이 최종 단계인 줄 아는 거야. 그거 아닌데. 참 바보 같죠.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 모두 집합시켜 가지고 뭐 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고민 안 해 봐서 그래요. 그 인제 이게 사량의 능력이라는 거야. 이게 사량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무념무상이 가장 최종 단계 같은 부처님께서 팔정도의 정견정사유라고 바른 사유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그냥 정견정사유야. 어? 정견하고는 무사유야. 무사유라고 했겠지. 아니고 바른 사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생각에서 자기 객관화를 해서 쭉 생각을 어? 해 봐야 되잖아. 그게 인제 거기에 의해서 대상 전체상에서 빠져나올 때 사량을 잘해야 된다. 사량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내 안목, 내 소견에 대해서 회광반조, 반성을 잘 해 봐야 된다고. 반성을 해 가지고 '내 생각이 진짜 옳으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거 옳은 건가. 그 생각을 못 하면은 우리 공부에 1도 안 나갑니다. 1도. 아니 항상 지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불교공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깨달을 필요가 없지. 지 마음이 계속 옳은데 왜 깨달아. 아니고 회광반조야 돼. 그 회광반조가 만호에서 일어납니다. 그 만호에서 일어나 가지고 하면은 식의 내용이 식의 내용이 그냥 소위 이야기해서 내가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결정하던 때하고 회광반조에서 지혜로서 식 하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겠지. 거의 질이 다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이 여기에서 궁소작지도 있고 궁소작지가 뭐죠? 작지가 내가 탁 그대로 탁 느끼는 게 성소작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통상 그대로 느껴요. 느낀 것도요. 싹 이렇게 색깔로 칠해 가지고 막 이야기해. 그대로 잘 안 못 느끼고 피하고 막 이러거든. 성소작지도 지혜가 된다면 묘관찰지 그다음에 평등성지 그다음에 예 배원경지 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식으로 식의 능력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이제 유식에서 나중에 후대에 더 꾸며서 설명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유식에서 개념화시킨 이야기고 이미 초기 불전에 초기 불교에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만약 그대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눈의 감각 기능이 안근이 그러니까 안근이라고 했을 때는 네가 보던 바대로 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라고 쭉 길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안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서 한문으로는 뿌리 근자인데 인드리아라는 이야기를 뭐냐면은 기능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 안근 한문으로 번역했던 옛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료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 그다음에 기능이랬을 때는 기능하면 좀 달라집니다. 눈으로서 일어나는 기능은요. 다른 감각에 대해서 눈의 기능은 다르죠. 그래서 눈은 뒤를 볼 수가 있어 못 봐. 눈은 항상 앞을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귀나 코는 앞에 냄새만 맡아요. 뒤에 냄새도 맡아. 뒤에 냄새도 맡는 거지. 뒤에 소리도 그 뒷담 듣는다고 그러잖아. 뒤에 소리도 듣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절대적이라 해서 그 기능이 독보적인 기능이라서 뭐냐면 인드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실에만 집착해 보면 눈으로 본 것도 내가 어떻게 대충 본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고 한 단면만 봤을 때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한다면은 아니 내가 귀로 들은 정보나 코로 냄새 맡은 정보나 이건 싹 다 무시된다면은 바보 같은 일이잖아. 바보 같은 일이.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막 사실에 어?
집착하지. 그래서 싸울 때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싸우잖아요. 사실은 하면서 싸워요.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이란 지금 내 말을 쓸 때하고 현실적으로 했을 때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나잖아요. 사실이라고 쓰는 것은 내 눈으로 본 것만 해당됩니다. 현실은요. 내 눈으로만 본 거예요. 놓여진 상황이에요. 예, 놓여진 상황은요. 눈앞에 나타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했을 때 뉘앙스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마노의 능력이 항상 있다고. 마노의 능력.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만 한정되면 오해하기 딱 십상이지. 눈으로만 본다면은 오해하기 멀리서 탁 오는데 내 아는 사람이 오는데 갑자기 멀리서 나하고 마주쳤는데 뒤돌아서 딱 가면은 백 뒤돌아서 가면은 나를 무시하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생겨서 갔을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예. 어떻면 곤란하겠죠. 곤란하겠죠.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그거죠.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라. 우리 하루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근데 그 본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의 그림자가 있다면은 그 그림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다. 마음의 그림자 있을 때는 여운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여운이 생긴다면은 아침에 거울 보니까 주름이 늘었어. 그래서 어떻게 저녁에까지 그림자가 쫙 생겨 가지고 검색하면서 그냥 자꾸만 피부과를 검색하고 앉아 있네. 이 그림자가 긴 겁니다 이게. 그럼 그때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지. 내가 요게 지금 피부과 간다고 뭐 큰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좋은 데 놀러 가시는 게 더 왜요? 그 주름살은 누구 눈에만 보여? 아, 선생님들 눈에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름살을 하면 없어지겠어? 덜 치다 봅니다. 그럼 주름살은 없어지는. 그럼 이런 이야기하면 또 여자는 안 그래요. 또 나한테 그러겠지. 음. 그러니까 자기 얼굴 자기가 보고 다 이 사람들은요. 보면 내 얼굴 본다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자세와 태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충 저 사람 평가할 때 얼굴 보고 평가 안 합니다. 물론 얼굴이 그 사람의 정서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얼굴이 감정이나 정서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얼굴을 파악하는데 그 감정이나 정서는 아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얼굴 모양이 달라져.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형을 예? 여러 번 해도 자세와 태도가 안 바뀌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뭐 안 해도 자세와 태도가 좋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항상 사람이 따라.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 그런 모양새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사람에 다가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게. 자, 귀로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귀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눈이라는 건 사실을 잘 봐가고 귀라는 것은 어떻게 진실을 따져. 근데 귀는 특히나 눈도 내 지식적 정보에 따라서 보는 내용이 다릅니다. 내 지식적 정보에 따라 보는 눈이 다른데 귀는요. 해석의 영역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내 지식의 능력이 어느에 따라서 귀는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한 사량의 확대, 듣는 것으로서의 사량의 확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량의 확대라는 것은 정보의 다양성, 아주 그냥 그 안에서 깊은 해석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TV를 많이 보래. 라디오를 들으래. 그래서 TV를 바보상자라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TV보다 더한 놈이 나타나 가지고 맨날 유튜브에다 쇼츠만 보고 앉아 있어. 여러분들 뭐냐면 마음에 굉장히 안 좋은
왜냐하면 자욱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보지 마세요. 감각적으로 자꾸만 대응할 수가 그러면요. 내 마음이 자꾸 날지게 됩니다. 날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소위 이야기해서 쇼츠가 주는 것이 빨리 결론을 단정짓는 그것도 생각으로 단정져요. 시각적으로 단정져요. 시각적으로 단정짓는 버릇을 하게 돼 성격이 굉장히 급해지고 불만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내 고집으로 스스로를 고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조회수 많이 나온다. 그건 돈 버는 사람들 이야기고 요즘 애들이 조금 뭐래도 팍팍 삐지고 지 요구대로 안 들어주면은 부모한테 자기 요구 안 들어준다고 막 자꾸만 하는 게 그런 어떤 감각적 문화 내지는 이거에 많이 노출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뭐냐면니까 옛날 요즘 이제 명상이 유행하는데 명상 말고 뭐라 그러냐 자기 스스로를 잘 잠자 써가지고 잠언적 그런 하여튼 뭐 그런 것 요즘 명상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속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 깊어질 왜냐하면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귀로 소리 들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귀로 소리 듣는 것도 물론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BTS가 광화문에서 설친다며 광화문이 난리 나겠죠, 그죠?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떠들어가서 그거 좋아하는 세계의 아미들이 막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도 좋고 또 올해 또 군대 있다가 나와서 인기인들이니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럼에도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는 게 좋고 해서 음악도 여러 음악을 이렇게 그렇게 듣고 내가 해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면 코로 냄새를 맡음에 코로 냄새를 맡는다 해도 후각적이라는 것이 모든 그 우리 포유류화에서 후각이라는 것이 후각이 단순한 냄새는 입자를 후각적 그 자료로 잡는단 말이야. 아니 여러분 냄새만 있어요. 후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기도 좋다, 상쾌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후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정보 중에서 제일 어, 잘 느끼는 게 분위기가 우주충충하다, 무겁다 하는 다 후각적 자료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후각적 자료에서도 그것도 감이 있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탁월한 예감, 안이미설 신이라는 예감. 남자들은 뚝 떨어집니다. 남자들은 예감을 잘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민감도가 여성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남자입니다. 남자들은 뭐 일을 하는 것도 사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감이 뚝 떨어지는데 여성들 감은요 촉은 엄청나지. 그래서 저 인간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알잖아. 안 물어봤답니다. 후각 그다음에 촉 이게 발달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돼서 그것만 발달했으니까 눈으로 봐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의처증, 어부정들 걸린 사람들이 간이 그냥 불분명한 감으로 막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은 의에 있습니다. 정보들을 다 모아 가지는 거. 여러분 이거 지금 안희비설 신의만 이야기해도 얼마나 이야기할 게 더 많아요. 이거 가지고 심리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설명하면 더 많은 것들이 막 이야기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예? 정서적 합리 치료라는 심리 치료도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입장에서 게슈탈트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이야기한 누구야? 요즘 MBTI 하는 융, 융 이야기도 뭐 할 수 있고 할 이야기 엄청 많습니다. 근데 뭐 그 이야기는 우리의 주된 덕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리비셀 심리 한 6가지 이 덕목 안에 쫙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정보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해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들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계 일선에서 뭐야? 심사, 윗자로 윗닦아, 그죠?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일으키는 잡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광만주하는 거야. 회광만주하는 건 생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숙고하고 그 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게 인제 불교 업무인데 요거 싹 다 요즘 무시하니까 참 사람은 개선 안 되고 특히 그냥 겉은 돈오름에다 빠져 가지고 근데 어 아무리 그러니까 내가 오명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죠? 오명제는 오명지 스스로 대충 알게 알까? 예? 그냥 알까? 그냥 이랬을 때는 대충보다 더 위험하잖아. 그냥. 그냥 안다는 이야기는 이 고려를 안 해본 거야. 나는 그래도 오명지 만나려니까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고 두 번째 뭐 이렇게 쭉 만나니까 이래저래 내 생각을 해 보잖아. 오늘은 얼굴이 어떻네 저떻네 따져볼 것 아닙니까? 뭐 나라인이야 한결같으니까. 따져볼 것도 없지만은 따져볼 것 아니요. 근데 내 스스로 그렇게 따져봤냐고. 내 스스로를. 그게 공부라니까. 아니비스리 신의 공부가 내 경향성이 분명히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승강기 타는데 아 오랜만에 부산의 보살들을 만났는데 한 10년 더 지나서 만났죠. 만나니까 같이 만났는데 한 남자 거사가 보살한테 "아유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야기 안 합니까? 이 사람 신문에 그 뭐야 오늘의 운세 연재하는 사람이라고. 부산에 신문에 오늘의 운세 그러니까 그쪽에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야. 그래 하는데 "아 네 그렇지. 아 당신 말은 그런 말을 쓰니까 일간지에 뭐도 내고 하구나. 나는 아름다우십니다라는 거 내가 보니까 반갑죠. 그죠? 말로 표현을 못 하냐 나는. 말로 뭐 아름다우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못 해요. 참 당신의 장점이다. 근데 그 장점이 삿대길로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된대 이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인제 내 스스로 봐지는 거죠. 아 그런 말을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요즘 넉살이 좀 생겨 가지고 속이 없는 이야기도 자꾸 바로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게 그 원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음 쓰는 내지는 또 내 마음의 절차 메커니즘이나 내지는 내 마음의 맥락 이런 것들 참 의미 맥락 어떤 의미를 중요시 생각하는 거 요거 잘 살펴보면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예요. 너무 내가 이것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는가. 그리고 다른 쪽은 또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명상할 것도 얼마나 많고. 근데 갑자기 할, 공, 뭐 개불성이 있는가, 뭐 무 이러면 안 됩니다. 무는 그냥 지장간 무 많아요. 참 이런 많은 정보들을 일러 줬는데 불자들이 공부 안 하고 앉아 가지고 몰라 신묘장구 대단하라를 뭐 밤새도록 한데 물론 여러분 내가 힘들면은 그냥 그 기도를 하면서 있는 것도 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체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위급 상황에는 그게 필요할 수 있지만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자꾸만 사유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바로 되고 바라문들이여 바라문이요. 그 비구가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면 열에는 더 나아가 그를 다음과 같이 길들이. 그러니까 4번의 이야기는 아니비설 신에 대한 내용은 대단한 거죠. 그죠? 오라 비구여. 그대는 음식에 대해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아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갑자기 또 밥 먹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때 수행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물질적 제공의 예? 첨단이 음식입니다. 요즘은 음식 흔해 빠졌잖아. 요즘은요. 절에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아. 요즘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돈에 적당한 양을 알아. 이렇게 딱 바꾸면 그냥 바로 똑같 떨어집니다. 요즘 절들이 돈에 적당한 양을 알고 있습니까?
무작정 다 끌어모으려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돈을 수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아니 저래도 돈이 필요한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수행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숙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음식을 계속 제공받아야 돼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으니까 수행자들이 불만 가지면 수행이 안 되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절에 돈이 뭐냐면 필요할 때가 있지. 근데 절에 돈이 얼만큼 왜 이렇게 따져보면서 하느냐는 거야. 아니고 불사해 가지고 돈 많이 들어오고 그냥 큰 집 짓고 이러면 잘한다고 모두 다 칭찬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시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또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니 뭐 저 사찰 크게 해 가지고 신도 많은 것을 마치 즐기지 흐뭇하지. 신도들 많으면 흐뭇하잖아요. 다른 사람 많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쭉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은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고 즉 부처님 가르침을 유지하고 그 실천을 그 도량을 유지하고 존속하고 잔인함을 쉬고 잔인함을 쉰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잔인함이라 번역했지만은 소위 이야기해서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평온하게 있을 수 있게 하며 청정 범행을 그래서 도량에서 사람들이 청정 범행을 예? 크게 뭐냐면은 집착 내지는 그러한 욕심, 강박 이런 것이 없이 편안하게 청정 범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붕도 필요하고 마룻바닥도 필요하고 이 안에 돈도 적당량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정도. 그러니까 도량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다섯 번째는 지금 어떻게 사회 교섭의 문제잖아. 네 번째는요. 아니비설 신의는 내 자내적 내 마음속의 이야기죠. 아니비설 신의는 내가 숙고하고 생각해 보는 거니까 내 내면의 문제지. 근데 음식을 받아들이고 뭘 먹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지. 그러니까 5분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요. 관계를 해요. 그건 역시 욕망으로 지금 세상을 대하게 돼요. 그건 역시 욕망을 세상에 펼치는 것들은 굉장히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불리한 겁니다. 저도 나가면은 도반들이나 해진 친구들이 아이고 뭐 주제니까 아니, 우리 절에 신도 꽤나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예, 세상 사람 다 압니다. 내 아는 사람은 다 알아서 어떨리는 그러더라. 저거 알짜라고 해. 걔가 생각해 뭐 지가 뭐 절에 와서 돈을 받는 뭘 받는 건데 알짜라고 다 알아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보고 어? 이거 싸라 저거 싸라 밥 싸라 아 주지니까 당신이 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왜 안 내요? 어, 내가 주지된 거고 주지됐는데 저가 도와주든 뭐랬나? 그래서 그런 모임에 잘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필요한 모임에는 나가고 그 필요할 때는 꼭 어떻게 해요? 내가 근데 뭐 보살드리다. 너들이 사비도 주고 이러는데 그거는 지출하면 되지. 우리 어떤 그 모임들 있죠. 저도 이제 공사로도 있었고 뭐 있기 때문에 모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기부해라 그럽니다. 뭐 행사하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올해 지난달인가 다음 달에 하나 계룡대에 큰 법당을 지었어요. 이거 뭐꽤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큰 법당 짓는데 아유 그래도 어 예비역들이 돈을 좀 모아서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얼마를 모으기로 했다고 해서 작년에 이제 선배 한 분이 나이가 그분도 여든이 넘었는데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좀 모으자 해 가지고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보고 얼마 내겠냐?"
그래서 내가 "선배들은 얼마 냅니까?" 하니까 다들 돈 안 내려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어 그 회장님 말고 그 아래 단계로 내가 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내고 난 다음에 내겠습니다. 아니 오리저리 그분들 내는 만큼 다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싫으면 뭐 좀 내가 개인적으로 이만큼 내 가지고 그게 허용될 일이 뭐야. 그 돈이 완성됐을 때 같이 완성시키는 게 맞잖아. 그래서 나 나중에 보니까 회장 내고 나면 아무도 안 냈더라고. 그래 나도 안 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뭐 그 정도는 낼 만하지. 근데 그때 그 선배님 왔을 때 "아니 난 꼴랑 그냥 3년 있다 나왔는데 내 있을 때는 근데 월급도 작아 가지고 월급도 얼마만 받았는데 아니 연금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내지 그 돈을 왜 못 내느냐고. 당신들이 나라 지킨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부처님 말씀 잘 이야기해 가지고 뭐 그게 마치 자기가 예? 일 잘해 가지고 연금도 받고 소유의 그 계급까지 오르고 하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내가 이 면면히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 불교 안 했으면은 어디 군대 가 가지고 하사관도 못 죄송합니다. 하사관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했을 사람들이라 예? 근데 그래 가지고 지금 연금 받고 이렇게 잘 살면은 좀 많이 내면 되잖아. 혜택을 막 그만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우리가 뭐 그래서 뭐 내가 개인적으로 낼 일이 뭐 있겠냐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딱 그렇게 쳤더니 결국 안 냈어. 내 예상이 맞았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오는 사람들 많은데 전혀 안 응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안 오지. 내가 1년 365 일 지나도 나한테 뭐 해 달라는 전화 오는데 그 전화해 봐야 어? 공연물 된다는 거 서로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니고 진짜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요. 빚을 지더라도 해결해야 될 거 해결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스스로 박하게 살고 이렇게 삽니다. 다음날 4월 달에 날 그러니까 고만이지 친구 만나자 해서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지가 밥 샀는데 가서 제대로 얻어먹으려고 그러는데 뭘 사겠어 지가. 그래서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면은 이런 내 마음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을까? 내가 들은 바로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제 비교해 보죠. 그러면은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산다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다행이다.' 왜? 내가 오번과 같이 즉 양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고 지혜를 갖출 수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예 나는 부처님의 성문제자고 여러분들은 대승불교에서 나보다 계급이 높은 보살입니다. 자 6 번만 읽고 바라무니여 그 비구가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면 열에는 더 나아가 그를 다음과 같이 길들인 보라 비구여 그대는 깨어 있음에 전념해라. 깨어 있음에 전념해라라는 것이 그게 인제 현실성의 문제예요. 현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마음을 보면은 과거의 지배를 많이 받거든. 왜? 과거는 인간이 경험한 풍부한 자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현실을 살면서 과거에서 살아오던 버릇대로 삽니다. 그래서 실은 몸뚱아리는 현실에 있어도 마음은요 과거에 딱 과거지향적 이제는 과거에 묶여 있죠. 묶여 있죠. 그래서 이 과거에 묶인 마음을 현실로 끄집고 나오는 자기. 근데 사람이 또 욕망에 지나치면은 그냥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다음 달에 어떻게? 난 성적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냥 카드 끄면서 '아유 다음 달에 그냥 갚으면 되지.' 갚을 능력이 있나? 없음에도 그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은 막 그냥 막연한 망상, 기대에 사람들이 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죠. 현실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땅을 딛고 이 현실에 서 있다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요. 네.
살아있는 연습,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티 그건 뭐냐면은 현실 시각의 내용입니다. 깨어 있음에 전념하라. 낮 동안의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해. 앉아서 낮에 경영할 때 어떻게 엉뚱한 생각하면요 차에 부딪힙니다. 그전에는 한 번은 버스하고 지나가는데 박미숙 보살이 그때 자기가 지장경을 천독하려고 했대. 건널목 건너는데 지장경을 들고 읽으면서 건너는 거야. 그냥 차 문 열고 야! 책 보지 말고! 그러니까 보다가 놀래가지고 책을 닫은 적이 있거든. 그런데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길을 걸을 때는 길을 걸어야지. 길을 걸을 때 지장경 읽으면서 걸으면 어떡해. 그 지난번에 이제는 지장경 안 읽더라 하니까 하는 얘기가 천독 다 끝냈는데 이러더라. 그러, 그러지 말고 요구할 때는 요구하고 저거 할 때는 저거 하고 딱 정확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집착해 있고 나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 그게 뭐냐면 있지도 않은 것에 묶여 있는 것들 청정하게 하라. 밤의 초경에도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여러분 어디 산책하고 경행하면은 잡생각 납디가 안 납디가? 많이 가라앉죠. 그죠? 그 경행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근데 경행만 하고 있으면요. 떠돌이가 된다. 경행하는 것만 자꾸만 즐기는데 마음의 깊이가 덜해진다고 잡생각은 사라지는. 그래서 항상 숙고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또 밤에 잠 안 자고 또 숙고한다? 그럼 돼요. 근데 불면에 시달리면 큰일 납니다. 한밤중에 발에다 발을 포개어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라. 일어날 시간에 마음을 잡돌이하라. 밤에 사자처럼 이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불교 우리 집안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누가 지난번에 내가 우리 집안의 오래된 습관이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누우셨어요. 그게 아니고 불교 집안에 오래된 습관이 왜냐니까 심장이 왼쪽으로 놓으면 심장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어서 뭐냐면 그 대사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 난 하도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이제 아프더라고. 그래서 왼쪽으로 눕기도 하고 돌아 눕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잠을 잡니다. 이게 잠을 잔다는 이야기가 뭐 여러 썰이 있습니다. 반잠을 자느니 먼 잠을 자느니 항상 깨어있음을 유지하느니 잠자는데 뭔 깨어있음을 유지해요. 예? 숙면치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사가 원활하게 해서 숙면치하라는 이야기지. 소위 얘기해서 요즘이야 과학인 에이스가 있어서 누워도 되지만은 과거에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침상들이 다 딱딱했지. 두껍고 포근한 침상들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로 눕고 있다는 이야기가 대사가 원활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에 마음의 작전에 내가 언제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 그러신 분들 많죠. 어, 내가 아침에 언제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 그때 턱 눈 떠지죠. 그죠? 그 안 떠지신다는 분들은 내가 잠을 좀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금결은 아닙니다. 자명령 듣고 일어나면 되지.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누구나 다 언제 일어나. 그래서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는 얘기. 너무 푹 자거나 오래 자지 말고 밤의 상경에는 일어나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게 밤의 삼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에서 보름날 밤에 법회를 많이 하고 밤 이렇게 밤에 지혜로운 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도 덥잖아요. 인도는 덥기 때문에 낮의 활동보다는 밤에 뭐냐면 숙고할 수 있는 시간,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 아니비설신에 의해서 내면에 대한 다스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그런 가운데 현실 속에서 있고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절차대로 쭉 가는 상식적으로 경전을 읽으시는 게 좋겠다. 마칩니다.